천하일색 선비. 옛날 충청도 지역에 김씨가 살았는데 뒤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 아들은 인물이 희고 이쁘게 생겨서 백열이라고 이름 지었다. 아들이 13살이 되고 보니 공부를 시켜서 앞으로 장래에 큰 사람이 되었으면 했지만 가정 살림이 풍족하지 못해 공부를 시키기가 힘들었다. 한편 한양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는 나이 들어 벼슬을 하직하고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충청도의 백열과 동갑내기였다. 재상의 아들은 공부를 하는데 혼자서 하려니 적적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았다. 아버지, 공부를 같이 할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상은 수소문을 했는데 충청도의 김백열이라는 청년이 인물이 참하고 마음도 아주 비단같이 곱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재상은 충청도 김백열의 집에 찾아가서 부모에게 얘기를 했다. 이 아들은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인데 멀리 떠나보낼 수가 없소이다. 김 씨는 거절을 했고 재상은 설득을 했다. 우리 집 자식과 같이 공부해서 출세를 시켜 줄 테니 걱정 말고 맡겨만 주시오. 김 씨도 생각해보니 귀한 아들을 집에 두었다가는 벼슬도 하지 못할 처지라 한양에서 공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승낙을 하였다. 그렇게 이틀이 걸려 한양에 당도했는데 그 재상은 고관대작을 지낸 양반이라 집도 으리으리하고 대단한 부자였다. 재상은 아들을 김백열과 인사하게 하고 둘은 친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시샘하며 누가 더 잘하나 내기하듯 공부를 했다. 이렇게 2년 넘게 공부를 하였고 얼마 후 과거를 앞두게 되었다. 어느 날 충청도 집에서 사람을 시켜 서신을 전했는데 그 글에는 백열의 아버지가 위중하니 어서 집으로 내려오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백열은 대감에게 하직하고 충청도로 떠났다. 가서 아버님이 쾌차하시는 대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부디 꼭 돌아오거라. 네가 있어야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출세할 것이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니 기다리고 있으마. 약속을 하고 김백열이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의 병이 위중했고 그 후 몇 달이 지나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머니 혼자 남게 되자 아들은 한양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출세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집을 떠나 한양에 있는 재상의 집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 보니 날이 어두워져 하룻밤을 묵을 곳을 찾아보았다. 얼마 가다 보니 길가에 월단집이 하나 보였다. 그는 반가워하며 주인을 불러보았다. 주인장 계시오? 왜 그러시죠? 젊은 여인이 나와서 물었다. 날이 저물고 인가도 없고 해서 하루 저녁 묵어갔으면 합니다. 아, 들어오시죠. 이 집에는 다른 가족분은 없으신가요? 네. 남편은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갔고 한 달에 2번 집에 오시지요. 백열은 아랫방에서 여인이 주는 저녁밥을 먹었고 여인은 윗방으로 갔다. 그는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니, 부인이 어찌 남자가 자는 방에 불쑥 들어온단 말이오. 오늘 선비님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한 것은 선비님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 듯하니 저와 부부의 연을 맺으시지요. 백열의 인물이 워낙 출중하니 처음 만난 여인도 그에게 반해 혼인을 청하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엄연히 남편이 있지 않소. 실은 전 과부이옵니다. 어디든 좋으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백열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글을 하나 지을 테니 그 글의 짝을 채워보시오. 그 글이 맞다면 부인의 청을 들어주겠소. 알겠습니다. 금야에 약대련이면 즉 오늘 저녁에 만약 인연을 맺으면
백자천손 이후 틀렸소. 부귀영화. 그것도 틀렸소. 그럼 대체 무엇이옵니까? 고랑이 황천곡이요. 즉, 옛 낭군이 황천에서 오는구나. 여인이 이 말을 듣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읍방으로 돌아갔다. 그 이튿날이 되자 아침 일찍 밥을 해줘서 먹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 그렇게 한양에 도착해서 대감의 큰 집에 이르렀다. 대감님, 계십니까? 대감은 배결을 보자 반가워하다가 금세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왜 이렇게 낙노를 하십니까? 자네가 가고 나서 우리 아들에게 여기저기서 혼사가 들어와서 내가 며느리를 얻었지. 그런데 내 자식이 장가간 지 사흘 만에 죽고 말았어. 그래서 며느리 혼자 있는데 오늘 자네를 보니 내 아들 생각이 안 날 수 있겠나. 마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구먼. 이제는 집을 나가지 말게나. 다시 나가면 나는 자식을 2번 잃는 것이 될 것이네. 여기서 공부나 하고 출세도 시켜줄 테니깐 여기서 살자고. 배결은 속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고 이래저래 공부는 해야 되겠고. 결국은 대감님과 기거하면서 글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남편을 여인 며느리는 별당에 기거하였는데 종들이 드나들면서 서로 얘기를 하였다. 저 사랑채의 우리 도련님하고 같이 공부하던 김배결이라는 선비가 다시 왔는디 인물이 천하일색이야. 며느리가 마당에서 여종들의 말을 우연히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그래서 그 선비의 모습이 궁금해졌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마당을 거닐고 있다가 담 너머 사랑채를 엿보았다. 마침 김백열이 대청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심장이 뛰었고 흑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한 달에 2번 내실에 들어가 자곤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어서 김백열이 혼자 자고 있었다. 백열이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문에 검은 그림자가 보이더니 슬그머니 방문이 열리고 있었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보니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었다. 소복을 입은 여자인지 귀신인지 어리둥절해하는데 당신은 귀신이요. 사람이요. 선비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남자가 혼자 자는 방에 웬 예의 없는 짓이요. 저는 선비님하고 같이 글 공부하던 사람의 처입니다. 제가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남편을 여의고 후편 별당에 떨어져 수절을 하고 있는데 종년들이 자꾸 선비님이 일색이라며 흘리고 다니기에 선비님을 멀리서 보게 되었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백열은 참 난처하였다. 저승에 있을 친구로 보나 대감님 체면으로 보나 이 여인과 인연을 맺을 처지가 아니었다. 백열은 며느리를 타일렀고 여인은 얼굴이 불구스레지며 앉았다가 나가버렸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는 선비님, 저는 이렇게 청산과부로 늙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셔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 하였다. 사람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아주 피치 못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이요. 제발 나가시오. 그러자 며느리가 나가는 듯 하더니 한참 있다가 또 들어왔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살기가 등등하였다. 또 거절을 하였다가는 틀림없이 무슨 사고가 날 것만 같았다. 좋소이다. 부인께서 대갓집 교수로 계셨으니 글은 배우셨겠죠. 네, 배웠습니다. 하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내가 글을 한 구절 지을 테니 그 뒤를 이어보시오. 만약 내 마음에 든다면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리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금야의 약결연이면 즉 오늘 밤 만약 인연을 맺으면 여인은 얼굴에 화색을 띠며 글을 지어 올렸는데 선비는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럼 답을 알려주셔요. 고랑이 황천곡이요. 즉 부인의 옛 낭군이
황천에서 올 것이오. 바로 내 친구가. 부인이 이 말을 듣고는 무안해하며 돌아서 나가려는데 방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담뱃대를 문 대감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모습에 며느리는 무릎 꿇고 앉아 사시나무 떨듯 하였고 김배결도 너무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며느라, 너도 편히 앉거라. 배결이 너가 진짜 내 자식이다. 두 사람은 놀라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며느라기가 이 방에 3번이나 들어오는 걸 다 보았다. 처음에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으나 자네가 내 아들 같아서인지 며느리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군. 며느리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하겠지. 나도 자식이 하나 있던 것 죽어서 없고 네가 우리 집에 살면서 내 아들이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벼슬도 시켜줄 테니 여기서 내 며느리와 살아다오. 배결은 그 말을 듣고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대감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자거라.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 배결은 누워서 생각에 잠겼다. 친구 부인을 살리는 것은 좋은 일이나 친구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대감을 부모로 모시면 그 친구 영혼도 좋아할 것이다. 배결은 늦게까지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 후 배결은 그 집 아들이 되었고 그 며느리의 남편이 되었다. 그리하여 벼슬도 하고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